본격적으로 포화송 방정식을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주로 예를 들었던 것이 n이 5와 같이 매우 작은 그리드 포인트의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문제들에서는 이와 같이 작은 그리드의 숫자, 포인트의 숫자로는 더 이상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n이 5보다 훨씬 더 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을 다루고자 하는 방정식을 한번 다루어 볼까요? 이건 포화송 방정식이고요. 아직 우리는 소스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넷 차지 덴시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스 프리 컨디션을 가지게 됩니다. 유전율이 공간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미지수의 함수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파이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거기에 공간의 함수인 퍼미티비티를 곱한 후 그것을 최종적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됩니다. 이 미분한 결과가 0과 같다는 것이 소스 프리 컨디션에서의 포화송 방정식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5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아주 좁은 영역을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2.5나노미터 두께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첫 번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의 유전율이 입실론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은 그거와 다른 유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입실론 2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는 왼쪽에 있는 x가 0에서는 0V가 걸려 있고요. x가 5나노미터에서는 1V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저번에 포화송 방정식 동영상에서 풀었던 문제이죠. 그래서 n이 5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토이 프로블럼을 풀었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그 시스템을 나타내는 매트릭스 A의 형태를 보시면 이것이 5 곱하기 5 행렬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은 경계 조건들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들은 포화송 방정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프리 컨디션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이 B 벡터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성분들이 0이라는 것에서부터 소스 프리 컨디션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B의 다섯 번째 성분인 다섯 번째 성분이 여기서 1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장 오른쪽 부분에 오른쪽 컨택 부분에 1V를 인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지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유전율이 다를 경우 이 시스템 매트릭스인 A에 나타나게 되는 개수들이 한 행마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에서는 모두 다 입실론 1이 등장을 하는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지만 네 번째 행에서는 입실론 2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괜찮은데 세 번째 행을 바라보시면 여기서는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n이 5인 경우는 아주 간단한 경우이고요. 우리가 다뤄야 될 경우는 훨씬 더 큰 수 n이 뭐 50, 500, 5000 이렇게 더 훨씬 큰 경우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일일이 하나하나 자코비안 시스템 매트릭스 A를 적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지루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물질 1에 해당하는 경우, 물질 2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딱 가운데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매트릭스를 구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시죠. 자, 매트랩으로 이것을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피탈 N, 라지 N 값을 정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한 51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51이라는 이 홀수를 잡은 이유는
51로 잡으면 구간이 50개의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가운데 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면 거기에다 1을 더하고 2를 나눠준 26번째 점이 가운데 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유전율 값인 relative permittivity 값을 입실론 1은 11.7, 입실론 2는 3.9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51개가 아니라 501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하면 여기서 n값만 51 대신에 50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A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세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물질 1번에 해당하는지 물질 2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을 1번 행에서부터 n번째 행까지 돌아가면서 알맞은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행하고 n번째 행은 사실은 경계 조건을 넣어주면 되니까 실제로 포문을 도는 것은 두 번째 행에서부터 n-1번째 행까지만 돌면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A 매트릭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먼저 n 곱하기 n짜리 커다란 매트릭스를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A의 1,1 성분은 1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 보시면 A의 n, n 성분도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경계 조건들은 다 도입이 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행에서부터 n-1번째 행까지 다뤄야 되는데 그것이 이 포문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포문을 보시면 ii라는 이 인덱스가 2에서부터 n-1까지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ii가 중간점이 아니면 if ii가 mid보다 작으면 이것은 우리가 물질 1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개수들이 다 똑같이 입실론 1, 입실론 1, 입실론 1에다 곱하기 1을 해주고 마이너스 2를 해주고 1을 해주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ii가 mid보다 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물질 2번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A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입실론 2 이렇게 되게 돼 있고 거기서 한 칸씩 벗어난 성분들은 EPS2나 EPS2 이렇게 오프 다이아고널 성분들은 EPS2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운데 점일 텐데요. 인터페이스일 텐데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미드라고 표시된 이 값 인덱스에서는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 입실론 1이 보일 거고요.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면 입실론 2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ii가 mid와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두 번째 if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케이스만 나누어 주게 되면 n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커다란 A 매트릭스를 잘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현을 실제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A 매트릭스의 형태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는 B 벡터를 구하는 것일 텐데요. B 벡터는 다행스럽게 모두 다 0이고 경계에서만 1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n번째 경계에서만 1이기 때문에 별로 변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전과 동일하고요. 이렇게 A 매트릭스하고 B 벡터를 구하고 나면 바로 솔루션을 직접 구할 수가 있죠. 그 과정은 전과 똑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X는 바로 각 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자, 이를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X를 그리는데 X라는 값이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니까 Y축으로 쓰이게 되고요. X축은 포지션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5나노미터를 n-1개의 간격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 플롯 괄호 열고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간단한 식을 통해서 바로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위치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한번 그려보면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느라 범례를 못 붙였습니다만 이 경우에 이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X축은 나노미터로 나타낸 위치가 되어 있고요. Y축은 포텐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경계 조건을 0과 1을 인가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0과 1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드 포인트에서까지는 기울기가 작다가 이 미드 포인트를 지나서 입실론 값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입실론이 3.9가 되는 지점에 가게 되면 급작스럽게 기울기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쭉 증가해서 1V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널리틱한 솔루션하고 똑같다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n값이 얼마든지 간에 그냥 설정을 하시고 이걸 수행을 하시면 점점 더 촘촘하게 나누어진 예쁜 커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포화성 방정식을 좀 더 복잡한 포화성 방정식을 풀어보는 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